밀양역 인근에서 새마을호 열차가 선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3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1시간 된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사망 책임을 두고 유가족과 병원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제철 맞은 가리비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성군에서는 가리비를 테마로 한 축제까지 열립니다. 경남 거제와 전남 완도군이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수목원이 들어서면 거제 지역 관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밀양역 부근에서 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달려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22일 오전 10시 15분쯤 밀양역 200m 부근이었습니다. 역으로 진입하던 새마을호 열차가 작업자 3명을 잇따라 친 겁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이곳 철로 위에서 자갈 높이를 맞추는 일명 면 맞춤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49살 장모 씨가 숨지고 32살 조모 씨와 김모 씨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달려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기계 소리가 따다다다다닥 하니까 위에서 열차가 오도 이 사람들이 감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오전에 열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지나가니까 요렇게 딱 붙어서 가고 있더만.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열차 접근을 확인하는 신호수가 작업자들에게 열차 진입을 수시로 무전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이 무전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서 열차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들리고 안 들고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녹취록이 다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통상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맞다며 속도가 빨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작업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지난달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사망 책임을 두고 유가족과 병원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6시 50분경 갓 태어난 남자아이가 분만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약 40분 뒤 아빠는 아이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랐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병원에서 내놓은 사인은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정지. 가족들은 꾸준히 제왕절개를 요구했는데도 담당의와 원장이 자연분만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전 정작 담당 의사는 퇴근했고 처음 보는 당직 의사가 배정돼 있었습니다. 끝까지 좀 책임을 지고 출산한 것까지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았나. 아주 화가 나는 상황이고요. 계속 자기만 믿어달라. 그래서 끝까지 자연분만을 밀어붙여놓고 지금 와서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책임감이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고요. 당시 병원 기록을 보면 분만 직후 아이가 울거나 움직이지 않았고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인 아프가 스코어도 심한 적응 곤란 상태인 1에서 2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유족들은 아이가 분만실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위급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응급조치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기 상태가 처음부터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저는 모르니까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실로 데려가가지고 조치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출산을 했다, 아기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한 저한테 통보가 없었던 게 저는 정말 억울하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분만 절차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분만 전 담당 의사가 퇴근했지만 분만 직전까지도 정상적인 자연분만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왕절개에 대해서는 산모가 진료 시에 제왕절개를 요구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의료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생아에게 돌연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이번 일에 관한 의학적인 객관적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족들은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고성의 청정바다에선 가리비 수확이 한창입니다. 쫄깃하고 달달한 맛을 자랑하는 가리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마다 가리비를 테마로 한 축제까지 열립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바닷속 통발을 끌어올리자 조개의 왕 가리비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어민들은 어른 손바닥만한 가리비를 세척기에 넣고 펄을 제거한 뒤 선별하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남해안 청정해역인 고성 자란만에서 양식되는 가리비는 경남도 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는 연간 6천 톤의 가리비를 생산해 23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여러 차례의 태풍으로 작황은 좋지 않지만 가리비의 크기와 품질만큼은 최고입니다.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민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입수된 가리비들은 무리한 먹이 경쟁 없이 플라크톤을 이제 마음껏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가리비를 드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확된 가리비는 고기와 찜, 전 등 다양한 음식으로 조리됩니다. 특히 고소한 향기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가리비구이는 인기 만점입니다. 가리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고성군은 가리비를 테마로 한 소산물 축제까지 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축제 때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은 한 6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매출은 경제유발효과 한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커 나가고 있고. 오는 25일부터 3일간 열리는 축제는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행사로 꾸며집니다. 남해안 가을 별미로 불리는 가리비에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해지면서 전국의 미식가들을 고성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산림청이 국립난대수목원을 거제와 전남 완도군 두 곳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간 거제와 완도를 찾아 입지 조건 등을 살펴보며 현장 평가를 벌인 결과 두 지역 모두 적격지로 결정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거제 구천리 일대에 들어설 국립난대수목원은 거제 지역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비음산 터널과 관련해 터널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교통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22일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 창원터널과 불모산 터널로는 교통량 분산에 한계가 있다며 새 비음산 터널에 대해 비용 편익이 1.0을 넘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은 터널 개통으로 인한 창원시 인구 유출과 진출입로 교통 체증 등이 더 큰 문제라며 불모산 터널의 요금을 내리거나 부산 창원 광역전철 환승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양도시가 비음산 터널 개통에 합의할 경우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밀양 진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창원 토월 IC에서 김해 진례 JC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비음산 터널은 2004년 김해시가 창원시에 처음 제안했으며 10년 넘게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해와 부산 일대에서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총리실 검증 작업을 촉구하는 카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22일 오전 김해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김해 신공항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승용차, SUV 등 차량 100여 대를 동원해 차량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차량들은 김해 주촌면에서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까지 22.8km 구간을 경찰 안내에 따라 한 개 차선을 사용해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알리기 위해 행사를 계획했다며 격주로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진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21일 경남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진입도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 안전 관련 업무에 협력키로 약속했습니다. 전국에서 교육청 단위로는 처음 문을 연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재난안전과 교통, 생활안전 등 7가지 주제 33개 교육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22일 김해 역사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김해시의 도내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시와 함께 문화도시 권역벨트를 구축하는 데 노력키로 했습니다. 역사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개소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현재 공모를 추진 중이며 지정된 도시에는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창녕군 해외시장 개척팀은 지역 농산물인 새송이버섯의 수출 확대를 위해 독일 쾰른에서 홍보, 판촉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독일 현지 행사는 현재 수입업체인 와일드 머쉬룸킹과 협력해 독일 최대 유통업체인 에데카그룹의 7개 대형 매장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하는 시식, 홍보 행사입니다. 또 와일드 머쉬룸킨 업체와 새송이버섯 31만 불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창군은 내년 4월 개장 예정인 출렁다리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 가조면에 위치한 우두산 출렁다리는 해발 600m의 새 봉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특허공법을 활용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Y자형 출렁다리며 그 길이는 110m에 이릅니다. 이번 출렁다리 명칭 공모사업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활용성과 지역성, 독창성 등을 평가해 공식 명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제58회 경상남도 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문학부문에서는 김미윤 한국문인협회 이사가, 조형예술부문은 허한주 김해 원로작가회 회장, 체육부문 박영수 경상남도 체육회 이사 등 5개 부문의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도는 사단법인 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등 20개 단체와 개인에게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상은 도내의 우수한 문화, 예술, 체육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지난 1962년부터 58회에 걸쳐 모두 353명이 받았습니다. 창녕군의 브랜드 슬로건이 안녕, 자연의 창녕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창녕군은 올해 초 지역의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시행해 모두 1,847명으로부터 4천여 건의 다양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중 우수한 내용을 선별 보완한 뒤 선호도 조사를 거쳐 안녕, 자연의 창녕 슬로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슬로건은 우포늪 따오기가 날갯짓하는 모습을 모티브로 청정한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창녕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2일 오후 1시 20분쯤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1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조종기 고장으로 표류하다 통영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50톤급 경비정을 출동시켜 신고 20분 만에 승객을 구조했으며 여객선을 통영 미수항으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3일 오후 1시 반 코리아 스타트업 테크쇼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9시 미래교육국 부서장 회의를 갖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0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1시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대회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2시 10월 국민소통의 날을 갖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4시 2당 일반산업단지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9시 제1회 습지도시 시장단 원탁회의를 갖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전 11시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8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벤치마킹에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도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경남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출발했다가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고요. 밤부터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목요일에 경남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비가 그친 후에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